조희대 대 이재명 전면전 대선 후 진짜가 온다. 저는 이 대법원장을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모욕을 주고 해서 과연 이게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나라 국격에도 상당히 저는 이 흠집을 낸다고 보고 나중에 이재명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일단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대법원장하고 그때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을 때 파기환송 쪽에 손을 둔 10명의 대법관 반대한 사람은 단 2명이죠. 10대 1로 그때 결론이 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 관계자를 포함해서 16명을 정인으로 오늘 청문회를 열어서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망신 주겠다는 거죠. 망신 주고 이 어떤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지층에게도 보여주고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16명이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죠. 자, 정청래 법사위에서 오늘 했는데 정청래가 이 법사위 하기 전에 김어준 방송에 가서 일종의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김어준이 지금 그 대법관들 청문회 하는 거 법관들이 이 삼권 분립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 있는데 청문회 그대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청래가 불출석 사유서를 다 냈습니다. 이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예 법사위 하기 전에 김어준에게. 그런데 이런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처음입니다. 5만의 극치인데요. 뭐 3줄, 4줄, 5줄, 6줄 이렇게 냈습니다. 다 이제 마치 이러듯이 일러주듯이. 그러니까 김어준이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내용은 이따가 청문회 법사위 할 때 제가 자세히 공개를 할 텐데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세상 바뀐 줄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만약에 20일 후에 집권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죠.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대상이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수장에게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감히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협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 왜 이재명을 선거를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선거한 것을 따지기 위해서 불렀는데 왜 안 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장을 향해서. 일개 이 국회의원이.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 과거에 최강욱이 그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정명서 발급해줬다가 재판받을 때 어떻게 하다가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그때 최강욱이 했던 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전부 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자기 그때 국회의원 하나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정권을 가져가면은 세상을 바뀌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니까 무슨 짓인들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협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왜 당신들이 그렇게 12명의 대법관이 해서 10명이 유죄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야? 이것을 따져보겠다는 거죠. 입법부에서 대법원장을 불러서 그리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불러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그걸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민주국가에서 공산국가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법사위가 정청래 법사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특검법 법안 심사 1소위로 해부를 했습니다. 조희대 특검법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희대 특검법. 왜?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1심에서도 그렇게 1심과 비슷한 그 선고를 내렸죠. 그런데 조희대 특검법을 한다. 자, 조희대 특검법 하면은 이 특검들이 좌파 변호사들이 좌파 변호사 중에서 특검 임명되겠죠. 그러면은 대법원장을 수사를 하는데 선고 내용 가지고 좌파 변호사가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권하기 전에 이런 일을 벌이는데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튈지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법원 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것도 법안심사소위에다 해부를 했습니다. 설마 저런 법안을 하겠느냐 했는데 오늘 다 시작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왔다고. 자, 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뭐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확대한다. 100명까지 확대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기들 그 편에서는 대법관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이재명이 지금 아직도 재판 많이 남아있죠. 그거 다 없애버리려고. 아예 그냥 대법관 수를 지금 대법관 임기가 있으니까 중간에 바꾸지는 못하고 새로운 좌파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막 밀어넣어서 국제인권법 용과 의료법 용과에 막 밀어넣어가지고 이번에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판결 내린 10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뭐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제기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게 한다. 지금 현재 대법관들 못 믿겠어. 자, 헌법재판소로 한 번 더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 지금 우리나라 3심제 전 세계가 거의 3심제로 가죠. 3심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3심제가 아니라 한 번 더 하는 4심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선고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선고를 내렸다고 대법원 못 믿어. 헌법재판소로 한 번 더 4심제로 할 거야. 국회에 의석수가 많으니까 못할 게 없죠. 지금 현재로선. 지금 당장 하면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의 행사를 하니까 이거 그냥 쭉 절차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은 다 그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안 하니까 그대로 다 제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뜻대로 그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조희대 이재명 전면전 대선 후 진짜가 온다고 했는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대법관을 넣으려면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데 상고심의 대법관 수만 대폭 정원하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진다.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을 맡긴다. 또 사심을 한다는 데 대해서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건데 모든 사건이 장고한 세월과 장고한 돈과 장고한 노력, 장고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부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도 도입이 된다.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국민 생각을 안 하죠.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이재명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대법원이 강력히 조금 그 강경한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뭐 이런 것을 이름 붙였죠. 그게 다 안 나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오늘 다 거부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강경하죠.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불출석 그 대법원장과 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딱 정리를 했고 이 자료 제출 요구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해서 입법부가 부당하게 이 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1심 판결이 2년 2개월이나 걸리고 원래 633 해서 1년에 다 끝내야 되는 걸 2심 판결로 4개월 걸리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대선 끝나고 나서 혼란이 안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선고를 대선 전에 한 건데 그 선고를 했다고 불리하게 나왔다고 1심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2심이 이상한 무죄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대법원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고 수사를 의뢰하고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공수처에 뭐 고발을 한다고 하고 이 상황 되면은 대법관들이 그냥 여기서 그대로 당하고 있으면은 최고재판부 판사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불출석 사유서도 내고 자료 제출도 거부를 하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전면전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저는 예상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이재명은 집권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상한 법안도 또 하나 만들어 내놨죠. 뭐냐면은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중단된다. 이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서 너무나 명확한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소추라는 단어만 봐도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걸 억지로 재판도 못한다 이렇게 막 논란을 일으켜놓고 그걸 이제 법에서 그 헌법 밑에 하위로 있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확히 하겠다 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은 이 재판 중단. 그럼 또 희한하게 무죄가 예상되면은 재판해도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무죄로 예상되면 재판을 해도 되고 유죄를 때릴 거면 재판하지 마라. 이거는 독재 국가죠. 독재.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진짜 조희대의 반격 카드가 있나.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형사소송법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은 재판 중단돼. 이걸 이제 통과를 시키죠.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는 본회의 통과를 시키죠. 그러고 나중에 이것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국무회의에서 거쳐서 의결을 해서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있죠. 그리고 그 이재명이 거부권의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는 그 날짜가 다 있는데 그 이제 법제화돼서 제대로 시행되려면은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이 바로 임기를 시작을 한다고 해도 국무위원들이 당장 없죠. 당분간은 지금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든지 아니면 국무위원회를 아예 안 열고 빨리빨리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하는데 장관들을 앉히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텀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원래 이 선고를 대선 기간 중에 하기로 했다가 막 협박에 못 이겨서 무릎을 꿇어서 대선 이후로 밀어놨죠. 그러면 그거 빨리 고법에서 선고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이 다시
이 재상고를 하면은 그 대법에서 재상고 오는 대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은 그 법안 그 재판이 중단된다는 형사소송법이 발효가 되기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확정 선고를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따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속하게 그 고법에서 그 선고가 나온 그 직후에 빨리빨리 처리를 하면은.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그 너무나 대법원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실제로 협박에 거치지 않고 무력화하려는,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면은 이 법원에서도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이재명을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난 이후도 더 큰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만에 하나 당선되면은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